마지막으로 문자하고 치수 작성하고 단변도 작성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도면에 써줘야 되는 문자들을 종류별로 좀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의 가운데쯤에 그 실의 명칭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외부니까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의 명칭들을 쓰셨으면은 이제 그 쓰시고 나면은 바닥 부분과 벽체 그리고 지붕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닥 부분 그리고 잘려진 벽체 그리고 지붕 요 위쪽에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려진 부분에 대한 마감 재료 공사 방법 글자를 반드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쪽에 천장 마감재도 같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마감재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써주시는 게 가장 좋다, 기본적으로 맞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쓰시고 나면은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쓸만한 애들이 더 있을 텐데요. 요런 부분에 물 끊기 홈을 표현한다든지 처마 반자를 설치한 걸 표현한다든지 또는 계단 부분에 뭐 난간이나 논슬립을 설치했다면 그런 명칭 정도를 같이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외에 이런 문이 잘렸으니까 이 문에 대한 게 어떤 문인지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 공사를 한 이 재료, 요런 재료들도 같이 써주시면 좋고요. 기와 위쪽에 한 요런 명칭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마감재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면 선택적으로 좀 써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노란색으로 쳐진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 방법이나 마감재가 빠져 있다면 아마도 이 빨간색으로 표현해놓은 마감 재료들 명칭보다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 노란색으로 쳐진 부분들 바닥, 벽체, 지붕, 천장에 대한 마감, 공사 방법을 나타내는 문자를 먼저 써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명을 좀 먼저 작성해 봤고요. 실명에 반드시 뭐 박스를 작성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눈에 띄지 않는다면 박스를 쳐서라도 눈에 띄게 하고자 하는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잘 보여진다면 뭐 문자에다가 실명에다가 박스를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명이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재료명 문자보다는 조금 큰 문자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력 기준으로 3mm 문자로 작성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마감재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잡석한 데까지 표현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문자를 쓰실 때 가급적이면은 이 너무 간격이 딱 붙지 않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문자를 볼 때 인식이 잘 되기 때문에 살짝은 좀 띄워 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정도 더 쓸 수 있겠다 싶은 정도 간격을 살짝 비워 주시면 도면이 좀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맞춰 주시고 그리고 문자를 쓰실 때 다른 요소와 겹치는 걸 좀 경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겹치는 걸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사실상 노란색 선들 요런데 벽체 같은데 뭐 이런 데랑 겹치는 건 좀 경계하시면 되고요.
이 단면도에서는 인면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의 중요도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면 부분에 잘려진 형상들과 그 부분에 대한 공사하는 순서나 재료, 얘네들이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인면 요소를 가리는 거를 너무 경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단면 부분들, 단면선이 지나가는 중요한 단면상에서만 표현이 되는 중요한 요소를 가리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셔서 문자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을 쓸 때도 아래쪽이 같은 해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초에 의해서 좀 나눠진 실이 있다면, 좀 다른 내용이라면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써주시는 거는 좋은 내용이고요. 여기처럼 현관하고 거실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치면 굳이 무리해서 이 아래에 있는 잡석 부분을 이쪽에 또 두 번 이렇게 쓰실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치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이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다면, 자리가 된다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더 써주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관 부분의 바닥 마감재와 테라스 부분의 바닥 마감재는 이제 보통 이렇게 같은 재료 또는 뭐 유사한 재료로 써주시면 되고요. 테라스 부분의 마감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깥쪽에 있는 거고, 도면의 바깥쪽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도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쪽 부분은 자리가 좀 있는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부분까지 먼저 글을 다 써봤고요. 이제 벽체 부분들의 단면 벽체에 있는 재료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닥 쪽에는 이제 거의 다 썼고요. 혹시 이제 만약에 자리가 좀 많이 빈다면 이런 부분에도 하나 다시 적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쪽은 거의 다 썼고요. 벽체 부분에 올라와서 내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벽체 부분에는 따로 이제 표현할 애들은 단면벽이 화장실에 액체 방수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내벽에 모르타르의 벽지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외벽 쪽에 있는 콘크리트 보에다가 단열재, 그리고 시멘트 벽돌 마감재,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도 좀 상세하게 그린다면 이쪽에 물끊기홈까지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난 김에 마저 해보겠습니다. 두께는 모르타르에다가 페인트 정도 마감일 거니까 한 20mm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쪽쯤에서 끊어서 이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고, 네. 이 선도 인면선 정도로 표현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앞쪽쯤에서 물끊기가 있으면 좋을 거니까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데, 가급적이면은 안쪽보다는 살짝 바깥쪽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서 물끈키홈까지 만들었습니다. 내벽 부분에도 마감재를 같이 표현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단열재까지 해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감재를 쓴다면 우선순위가 있다면 잘려진 벽체의 마감 부분은 반드시 써주는 게 좋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화장실의 벽 마감, 거실의 내벽의 마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한 마감, 그리고 문이 잘렸기 때문에 이 출입문이 뭔지 정도는 반드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천장 마감재가 써질 공간들을 살짝 고려하시고 비어있는 공간을 잘 찾아서 마감재를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화장실 쪽부터 마감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미리 써놨는데 벽체 부분에 이제 내용은 이렇게 되죠. 내벽이든 외벽이든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벽체에 액체 방수와 붙임 모르타르, 뭐 타일 마감 이 정도가 일반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대쪽으로 써야 되니까 미러를 할 거고요. 미러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동으로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면 되고요. 뭐 위쪽에 천장 마감재가 써져야 되니까 저는 한 요쯤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호가 살짝 걸리니까 기호를 내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선들은 적당히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스냅을 좀 조심하시고, 바닥이 아니고 벽이네요. 그리고 이제 글자가 써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실명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좋지만 여기는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살짝 내려서 좀 모양을 맞춰주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벽 같은 경우도 내부는 모르타르 위에 벽지 마감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써놓은 애를 복사해서 요쯤에 맞춰서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위치가 같기 때문에 저는 요쯤에 여기쯤에 맞춰서 모양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는 살짝 뒤로 네, 뭐 여기는 연결시켜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반대쪽에서 시멘트 벽돌 쌓기까지 표현이 됐기 때문에 연결돼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 안쪽에는 이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 현관 쪽 위쪽에 보면은 콘크리트에 단열재, 적벽돌, 그리고 모르타르 위에 타일 마감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공간이 좀 협소하고요. 우선은 여기에 처마반자, 그리고 물끊기 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써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빼기가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이럴 경우는 조금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지선을 한번 꺾어서 내용을 써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꺾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감재 같은 경우는 외벽이면서 콘크리트 써져 있는 곳이고요. 요거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고 PE필름에 단열재 0.5B 쌓기 이렇게 그 위에 모르타르 위에 수성 페인트 마감한 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제 먼저 위치를 잡을 때 이 위쪽에 써줘야 되는 문자가 하나 정도 들어올 거를 감안해서 살짝 내려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반듯하게 꺾어서 이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여의치 공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적당한 형태나 모양을 보면서 맞추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 같아요. 여기도 마감재를 좀 써줘야 되니까 요만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글자 쓰기 방향 때문에 살짝 어긋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왼쪽이 자리 맞춤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아마 출력할 때도 별다른 문제 없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저 수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력을 해야 되는 게 A3 종이에 어느 정도 축소된 크기로 뽑기 때문에 너무 막 미세하게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출력이 됐을 때 보기 싫지 않은 정도면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시간 안에 뭔가를 끝내야 되는 시험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셔서 시간을 좀 배분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세워쌓기 부분도, 여기 세워쌓기 부분도 표현을 해주고 싶긴 한데 공간이 좁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출입문 정도만, 출입문의 종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현관 도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은 벽체는 끝이 난 것 같고요. 이제 단면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내부 마감재 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단면도에서는 잘려진 부분의 재료 표현이 더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려진 부분이 없고 벽체 마감재를 뭐 표현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런 인면상에 보이는 벽체의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이제 뭐 반드시 여기를 표현해야 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벽의 마감재를 표현한다면은 실내 전개도 또는 실내 인면도 이런 도면에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잘려진 부분에 대한 마감재는 반드시 써주시면 좋고요. 인면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의 마감재는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체 부분도 어느 정도 끝이 났기 때문에 천장 부분, 천장 마감을 적을 거고요. 지금 보면은 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부분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실, 하나는 물을 사용하는 공간, 하나는 옥외, 이렇게 됩니다. 설치하는 공사 방법은 반자틀이라고 하는 동일한 애들로 그 바탕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 위에다가, 그 안쪽에다가 실내 같은 경우는 판재를 붙이고 천정지 같은 마감재를 할 거고요. 화장실이나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틀에다가 기성품들인데 플라스틱 계열의 천장재입니다. 이건 판 형태의 마감재까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마감재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외에는 그냥 처마 반자 설치 요 정도로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재료는 플라스틱 계열도 있고 목재대 계열도 있고 뭐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처마 반자를 설치했다라는 것 정도만 적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실에 대한 천장 먼저 표현을 하는데 꼭 요런데 열을 맞춰서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치가 천장에 있는 이 표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좀 비어 있는 곳, 이런 곳에 이렇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은 반자틀 여기 있는 반자틀을 짠 부재와 걸치게끔 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딱히 다른 이름보다는 반자틀과 욕실용 천장 마감재 이 정도 표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요쯤에 배치를 해서 모양을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외부 같은 경우는 뭐 반자틀까지는 안 적어도 될 것 같고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 정도 해서 처마 반자가 있다는 정도만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서 요쯤에다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끊기 홈도 배치가 돼야 돼서 이 정도에 설치를 할 거고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천장도 끝이 났고요.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달대와 뭐 수평 꿰대 이런 거는 더 중요한 요소인 지붕 부분을 작성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아래쪽에 반자틀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 전체를 반자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뭐 요 정도 최소한은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시간이 남는다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 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먼저 단열재 그리고 슬라브, 방수, 그 위에 기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된다면 단열재까지 위쪽에 써주시면 되는데 그 공간이 안 된다면 단열재 같은 경우는 이런 안쪽에다가 한 곳만 하지 마시고 단열재가 있는 곳에 한 두 개 정도 해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곳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이렇게 됩니다. 콘크리트 슬라브에 액체 방수, 보호 모르타르, 기와 거리 위에 시멘트 기와 있기. 그래서 이런 순서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사 방법이기 때문에 외워서 쓰시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것도 뭐 굳이 한 곳만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리가 좀 된다거나 이런 공간이 좌우로 꺾이거나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적당히 봐서 뭐 꼭 하나만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되면은 뭐 두 군데 정도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뒤집을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좀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좀 적당히 보셔서 도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도, 요 정도, 이런 정도들을 찾아서 설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만 내릴게요.
이렇게 쓰면은 저희가 시험 조건에 제시된 대부분의 재료는 전부 다 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신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면 써주면 좋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끝에 있는 물이 떨어져서 끊어지는 물 끊기 홈 정도인데, 이것도 정확히 맞추실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위치를 나타내는 점을 찍을 때 이 점에 의해서 대부분이 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위치에 뭐 이렇게 위치만 시켜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도넛 명령어로 점을 찍어주면 대부분을 이렇게 가려버리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많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한 위치에 그냥 선을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쓰셨다면 좀 더 써주시면 좋은 애들이 요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적당한 위치에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기와 위쪽에 시멘트 기와 위에 여기 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타르를 채우고 3켜의 기와를 놓고 그 위에 1켜의 기와를 더 올린 후에 그 끝단 부분에 용머리 기와를 올린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용머리 기와입니다. 그리고 요 끝에 내림새 기와라고 해서 물을 떨어뜨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 마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녹화하는 중에 이게 멈췄어 가지고 혹시 이제 표현이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 기와 부분 반드시 해주시고 이쪽에 기와 단열재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부가적인 거니까 최후에 마지막에 시간이 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도가 있다고 치면 얘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단열재하고 지붕 공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멘트 기와 있게 하면 기와 위쪽 부분에 당연히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멘트 기와 있기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공사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도면상에 글자가 많은데 이거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쓰시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요소들, 빼먹지 말아야 될 요소들을 반드시 써주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 같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쓰면 좋은 애들 좀 더 적어 보겠습니다. 이 끝부분에 살짝 꺾여서 내려오는 요 기와 마지막 단을 장식하는 이 부분이 내림새 기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니까 적당히 갖다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물매 표현을 안 했네요. 물매 표현도 필수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조건에 물매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4.0이었죠. 물매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물매를 이런 위치, 아무데나 놓지 마시고 지붕의 경사면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다가 놓아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저랑 똑같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기울기가 나타날 수 있는 이 방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매 표현까지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런 안쪽에 설치돼야 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황을 보면서 적당한 곳에 이렇게 하나나 2개 정도
하나나 두 개 정도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명을 쓰실 때 이 글자를 아무데나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부재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위치면 되고, 이런 인면선과 문자가 겹쳐도 문자가 충분히 더 굵은 선이거나 폭이 두께가 있는 문자를 쓰기 때문에 겹쳐 있어도 어느 정도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조심하실 거는 이런 노란 선, 굵은 선과 겹쳐지는 곳 또는 뭐 많은 요소가 있는 곳에 겹쳐지는 경우는 좀 조심하시거나 상황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 놔도 되는지 다른 데에 옮기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정도면은 문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 더 쓰실 만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드시 요 구분을 좀 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부분, 요것도 일반실, 뭐 물을 쓰는 공간, 그리고 옥외 공간, 현관, 이런 공간을 좀 구분해서 모두 다 나타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래쪽에 잡석과 요기한 요 공사한 부분, 요것도 하나만 쓰지 마시고 적당히 위치를 봐서 두 개 정도, 최소 두 개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벽체 부분, 잘려진 벽체에 대한 마감재 또는 출입문이 잘렸다면 출입문이 뭔지, 그리고 요 위쪽에 벽체가 잘린 게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표현 잊지 않고 하시면 되고요. 벽체 부분이 끝나면 그 위로 올라가면서 천장 마감재도 일반실과 물을 쓰는 공간 그리고 옥외 공간 이렇게 구분되니까 이 세 곳의 마감재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지붕입니다. 지붕에 대한 거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요 위쪽을 좀 뭐 나눠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써주시면 좋고, 반드시 두 곳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붕 단열재가 반드시 표현될 수 있게끔 요거를 잊지 않고 같이 지붕 마감재 쓰실 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써야 되는 애들은 뭐 딱히 없습니다. 도면상의 기호로 어느 정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표현할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외워보시고 시간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